주식 투자 심플하게 충분하게 스텝스. 네, 안녕하세요. 중국 시장 담당하는 정정영입니다. 최근 이제 글로벌 시장 자체가 중국도 포함해서 점차 변동성이 좀 줄어들고 있고 중국 시장 역시도 조금씩은 반등을 해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난주에 제가 이제 중국의 코로나 관련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 상해시가 사실상 전면적인 봉쇄를 이제 선언을 하고 계속 유지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런 경제적인 충격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봉쇄 조치가 연장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장은 이제는 반등하는 타이밍을 좀 기다리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쪽 조금 더 말씀드리면 사실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저는 무증상 감염자가 폭증하는 흐름에 좀 주목을 하기보다는 다른 나라들처럼 오미크론이니까 치명률이 낮아지면 다시 경제활동을 재개할 수 있다라는 부분이 중국에서도 통할 것이냐 안 통할 것이냐가 중요한데 다행히도 중국도 역시 확진자가 급격하게 늘어나면서 치명률이 빠른 속도로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된다라고 하면 저는 중국 역시도 다른 나라들처럼 자연스럽게 정책 전환이 가능해질 수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저는 지금 중국 시장이 중국의 이런 코로나 정책의 변화를 어느 정도는 반영하고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오늘 좀 더 자세히 말씀드릴 내용은 지난번 제가 중국 시장의 발목을 잡는 3가지 중에 방금 코로나를 한번 말씀드렸고요. 이번에는 대만 이슈를 조금 더 말씀드리려고 해요. 사실 아직까지도 중국이 대만을 침공할 것이다 라는 우려 때문에 중국뿐만 아니라 대만 시장에 대한 투자가 선뜻 손이 나가지 않는다라는 분이 좀 많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말씀을 드리려고 하고 있고요. 물론 저희가 아무도 예상하지 못하게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을 했습니다. 21세기의 전쟁이 이제 발발을 했는데 제가 중국 정부의 명확한 의중까지는 파악하기 좀 어렵고요. 정말 전쟁이 일어난다 안 일어난다까지는 제가 감히 얘기할 수 없겠지만 지금까지 나온 데이터들과 소식을 가지고 얘기한다라고 하면 저는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중국이 지금 특히나 대만을 상대로 한 군사행동을 할 가능성은 제로에 가깝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아주 간략하고 명확한 이제 결론이 나왔습니다. 대만의 군사정보국에서 이미 확인을 해줬고요. 지금 중국의 상황을 보니까 대만을 침공할 가능성이 보이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대표적으로 3가지 이유를 얘기를 해줬는데 첫 번째는 이번에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을 하면서 너무 준비가 안 된 상태로 침공을 했고요. 그러다 보니까 실수도 많았고 실패도 잦았다라는 표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걸 보면서 중국이 대만을 함부로 침공하기 좀 어려울 것이다라는 게 1번이고요. 두 번째는 러시아 기밀 문서가 공개가 됐다라고 언론 보도가 나왔죠. 그 내용 중에 이제 올해 하반기에 예정되어 있는 시진핑 주석의 3년임이 공식화되는 그 20차 당대회를 앞두고 중국이 미리 대만을 침공을 하고 그 당대회 이전에 대만을 완전히 흡수 통일을 하면서 좀 안정적으로 유지할 것이다. 즉 시진핑 주석의 그런 권력을 조금 더 공고히 할 목적으로 대만을 침공할 것이다 라는 기밀 문서가 공개가 됐는데 대만 정보국에서 이제 해석하기로는 결국에 이 부분은 중국이 인지전을 펼치고 있는 것이다. 대만에 대해서 거짓 정보를 흘리면서 대만을 계속 압박하려는 것이지 실제로 군사행동이 나올 가능성은 없다라고 보는 게 두 번째 이유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3번째는 지금 전 세계적으로 미국을 포함한 전 세계가 같이 러시아에 대한 경제 제재 조치를 들어가고 있는데 사실 지난번에 제가 한번 말씀드렸다시피 경제 제재 조치가 아직까지 어떻게 충격을 주고 있는지 물론 러시아 경제가 위축될 것이다라는 예상은 많이 하고 있지만 실제로 어느 정도 충격을 미치고 있는지를 중국도 확인을 못한 상황입니다. 이런 가운데 지금 러시아에 대한 규제가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중국이 명분이 뚜렷하지 않은 상황에서 군사행동을 할 가능성은 거의 제로에 가깝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대만 정보국에서 이미 중국이 대만을 침공할 가능성이 눈에 보이지 않는다라고 하는데 저희가 이제 투자자 입장에서 없는 우려까지 만들어내면서 그래도 중국이 대만을 침공을 할 게 분명하다라고 우려를 표명할 필요는 저는 없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만의 그런 정보 습득 능력과 정보국의 발표를 믿어봐야 되는 것이 아닌가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두 번째는 제가 데이터를 기반으로 조금 더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표적인 게 대만의 무역 데이터예요. 대만의 전체 GDP 중에
순수출 비중은 거의 제로에 가까웠다가 점점점 올라서 지금 현재 15% 정도까지 올라갔고요. 단순히 GDP와 대만의 수출입 규모를 비교해서 보면 이미 수출입 규모가 GDP 대비 120% 되는 상황입니다. 즉 대만의 경제에서 수출입을 빼고 얘기하기가 좀 어렵다는 거죠. 중요한 건 이 GDP 대비 120%에 달하는 무역 데이터, 수출입 데이터가 어디에 의존이 많이 되고 있냐라는 건데 25%, 즉 4분의 1이 중국에 의존해 있습니다. 수출 역시도 마찬가지고요. 수입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쉽게 얘기하면 대만이 물건 4개를 파는 도중에 1개는 중국으로 나가고요. 물건 4개를 수입해오는 과정 중에서도 하나는 중국에서 가져온다는 의미입니다. 여기에다가 홍콩과의 교역까지 조금 더 플러스를 시키면 이 비중이 조금 더 올라가요. 즉 대만 입장에서 안 그래도 전체 GDP 중에 그 순수출의 비중이 점점점 올라가고 있는데 이 중에 전체 무역 중에는 중국을 떼어놓을 수 없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중국 입장에서 지금 사실은 미국이 대만 쪽에 무기를 판다. 그리고 대만이 계속해서 중국이 아닌 다른 쪽으로 의존도를 넓히려고 하고 있는 상황인데 현재 기준으로 본다라고 하면 공급망 자체를 그렇게 빨리 바꿀 수는 저는 없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럼 지금의 대중 의존도가 어느 정도는 유지가 될 겁니다. 네, 그럼 이런 상황에서 중국이 실질적인 조치는 아무것도 없이 외교부나 상무부를 통해서 대만은 중국의 일부다라는 원론적인 얘기만 반복을 하고 있습니다. 이럼에도 불구하고 중국이 굳이 뭔가 구체적인 액션을 취할 필요가 없는 게 중국이 가만히 있어도 대만의 수출입 자체가 중국의 의존도가 워낙 높기 때문에 굳이 중국이 여기서 힘을 주면서, 즉 군사적인 행동을 하면서 대만을 더 가까이 끌어오려고 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죠. 괜히 이렇게 했다가 서방 국가들, 미국을 포함한 서방 국가들에 의해서 제재를 받거나 혹은 사실 지금 러시아 때문에 전쟁에 대한 민감도가 굉장히 올라간 상황인데 정말 최악의 상황에서는 우방 국가들까지도 이룰 수가 있다라는 거죠. 군사적인 행동을 한다면. 중국 정부 입장에서는 경제적 측면에서 지금 대만을 굳이 끌어올 필요가 없기 때문에, 즉 대만이 중국 없이는 지금 당장 살아나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중국 입장에서도 대만이 당장 중국이 없으면 그 수출입 전체 데이터 중에 4분의 1이 날아가는 것이기 때문에 굳이 중국이 먼저 앞장서서 좀 위협을 한다던가 군사적인 조치를 할 가능성은 저는 거의 없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기적으로나 조금 더 길게 본다 하더라도 공급망이 정말 재편이 엄청나게 빠르게 가속화되지 않는 이상 저는 경제적인 이유 때문이라도 중국이 당장 대만을 공격할 가능성은 없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중국 시장을 바라보실 때, 그리고 나아가 대만 시장을 바라보실 때도 이런 군사 침공, 지정학적 리스크에 대해서는 많이 우려를 내려놓고 보셔도 되지 않을까라는 게 저의 생각입니다. 자, 그럼 이건 저의 생각인데 과연 시장은 어떻게 반응하고 있는지가 더 중요하겠죠. 실제로 러시아 우크라 사태가 터지고 나서 중국이 대만을 침공할 수 있다는 시나리오가, 최악의 시나리오가 많이 번졌죠. 그러면서 외국인 자금도 2월부터는 본격적으로 중국 시장에서 돈을 뺐습니다. 주식시장뿐만 아니라 채권시장까지도요. 그런데 제가 말씀드린 부분, 코로나도 그렇고 이번에 대만 침공 이슈도 그렇지만 점점점 저는 시장에서 정말 우리가 최악의 시나리오를 반영했구나라는 게 인지되고 있다고 보고 있고요. 그래서 어떤 변화가 일어나고 있냐? 실제로 3월 하순경부터는 외국인 자금이 다시 중국 주식시장 쪽으로 들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물론 2월에 워낙에 많은 규모가 빠져나왔기 때문에 아직 그 부분을 다 채우려면 시간이 좀 걸릴 수도 있어요. 하지만 돈이 빠져나갔던 부분이 점차 다시 회복되고 있다는 시그널은 3월 하순경부터 명확하게 나오고 있기 때문에 자, 돈이 결국엔 움직이고 있습니다. 중국 시장에 돈이 움직이고 있다는 것. 그러면 사실 러시아가 제재를 받으면서 가장 먼저 했던 조치가 거래소를 멈춘다던가 주식 거래를 멈춘다던가 이런 행동이었는데 중국에서는 이제 그런 문제가 없을 것이다라는 게 외국인들의 생각이라는 거죠. 왜냐? 돈이 실제로 자금이 들어오기 때문에. 무엇보다도 저는 자금이 실제로 변화가 있는지 아닌지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보고 있고요. 이런 관점에서 외국인들이 다시 3월 하순경부터, 심지어 3월 하순경에는 아까 말씀드린 코로나 이슈도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외국인이 다시 중국 시장 쪽으로 돈을 집행하고 있다는 점은 저희가 충분히 주목해야 될 부분이라고 보고 있고요. 이런 관점에서 본다라고 하면 저는 여전히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말씀드린 것처럼 단기적인 이슈보다는 중국의 구조적인 변화와 성장이 이끌어갈 만한 신재생,
신형 인프라, 그리고 빅테크 쪽은 여전히 저는 긍정적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이번에 주가가 한번 확 빠졌었죠. 이 기회를 바탕으로 다시 한번 중국의 주식을 조금씩 다시 담는 시기로 보는 것이 맞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아까 맨 처음 말씀드린 것처럼 다시 처음으로 돌아와서 전쟁이라는 이슈를 제가 감히 미리 예측하거나 단언할 수는 없겠지만 지금까지 말씀드린 데이터와 이제 그런 자금의 플로우가 변화되고 있다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리고요. 앞으로도 계속해서 중요한 이슈라던가 아니면 시장의 변화가 있을 때마다 최대한 많이 그리고 객관적으로 정확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